당신과 함께 지구와 함께 여기는 초록 놀이터. 소리쌤, 이번 교육활동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서요? 바로 짜잔! 펜과 수첩이에요. 이번 달 교육활동에서는 이 펜과 수첩을 가지고 탐조 여행을 떠나보아요. 순딩쌤, 혹시 탐조가 뭘까요? 새를 관찰하는 활동이 아닌가요? 네, 맞아요. 새 생태, 서식지 등을 관찰하고 탐색하며 기록하는 활동을 말해요. 우리는 보통 탐조하면 멀리 산이나 바다, 또 섬으로 가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서도 탐조를 할 수 있어요. 순딩쌤은 도시에서 사는 새들 중 알고 있는 새가 있나요? 네. 공원에서 많이 보았던 비둘기, 전깃줄에 앉아있는 참새, 그 밖에도 제비, 까치, 오리 정도 생각이 나요. 사실 길을 걷다 보면 새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그냥 백색 소음처럼 느껴졌어요. 간간히 새들을 보기도 했지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기는 해요. 박새, 직박구리, 방울새, 동박새, 또 곤줄박이 등 생각보다 도시에 살고 있는 새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탐조단을 만들어서 아파트 일대의 새들을 관찰했는데요. 무려 123종이나 발견되었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죠.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았을 뿐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새들이 우리와 함께 도시의 털을 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새들이 도시에 설치된 유리벽이나 투명 방음벽의 충돌에 다치거나 죽는 새들이 정말 많이 있다 해요.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죽는 새의 숫자가 하루 2만 마리, 연간 800만 마리에 이른다고 해요. 그래서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에 맹금류 모양의 스티커를 부착하여 새가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는데요. 이것을 버드세이버라고 해요. 국내에서도 문화재청 산하 조류보호협회 등의 기관을 필두로 버드세이버의 그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어요. 7월에는 이 성령 강림절이기도 하고요. 이 절기의 상징은 비둘기로도 표현되고 있어요. 오순절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고 이후 제자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도 이번 성령 강림절에 그동안 우리에게 낯선 이방인과 같은 존재였던 도심 속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새를 자세히 관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그리고 우리가 탐조한 구역에 새의 안전을 해치는 유리벽이나 투명 방음벽이 있다면 그곳에 버드세이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힘을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도심 속 탐조 여행을 해보아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탐조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새 먹이대를 설치하여서 먹이대를 이용하는 새들을 관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돌아다니며 이미 도심 속 어딘가에 자리 잡고 살아가는 새들을 관찰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 돌아다니며 탐조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손가락쌤 나와주세요. 준비물을 소개합니다. 편한 신발과 옷,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모자가 필요해요. 이때 복장은 새들이 놀라지 않을 만한 색상, 자연색에 가까운 색, 어두운 색이 좋아요. 그리고 작은 수첩, 볼펜, 스케치북, 색연필, 연필, 지우개, 휴대폰 또는 카메라가 필요해요. 추가로 쌍안경과 조류도감이 있으면 좋아요. 우선 탐조 구역을 정해요.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또는 교회를 중심으로 반경 몇 킬로 이내 마을이나 도심 공원 등 탐조할 구역을 정해요. 정해진 시간에 탐조 구역을 돌아다니며 조용히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천천히 소리를 따라 걸어가며 어떤 새들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새를 발견했다면 새가 놀라지 않게 조금 거리를 두고 조용히 새를 관찰해요. 준비해온 수첩과 볼펜으로 새의 특징을 간단히 메모하거나 새를 빠르게 스케치합니다.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쌍안경을 이용하여 새를 관찰하거나 셔터 소리를 무음으로 하고 플래시를 터뜨리지 않도록 설정하여 사진을 찍어도 좋아요. 또 녹음기로 새 소리를 녹음해 보는 것도 좋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새들의 삶을 해치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탐조해야 합니다. 새를 관찰한 뒤에는 탐조를 통해 얻은 정보를 가지고 이 새가 어떤 새인지 조류 도감을 찾아봅니다. 종이 도감이 없다면 어플리케이션 조류 도감을 통해서도 새를 찾아볼 수 있어요. 탐조한 새가 어떤 새인지 알았다면 새를 스케치북에 그려보아요. 새의 특징을 살펴 면밀하게 그림으로써 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새를 기억하며 새와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새의 이름, 크기, 특징, 좋아하는 먹이 등 간략하게 새에 대한 정보도 기록해요. 이렇게 스케치북에 하나씩 종을 추가하며 도심 속 몇 종의 새가 살고 있는지 살펴보아요. 탐조 구역에 만난 새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여 새 그림을 전시해도 좋고, 나아가 새가 관찰된 장소를 기록하며 새 지도를 만들어 보아도 좋아요. 두 번째로 먹잇대를 설치하여 새를 탐조해 보아요. 이것을 버드 피딩이라고도 합니다. 준비물을 소개합니다. 먹잇대, 케이블 타이, 배설물 받침대, 물그릇과 물, 먹이그릇과 먹이가 필요해요. 먼저 아파트 베란다나 교회 마당 등 새가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고, 또 조용히 새를 관찰할 수 있는 장소에 먹잇대를 설치합니다. 먹잇대는 안전사고가 없도록 케이블 타이로 단단히 고정하고 이웃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배설물 받침대도 설치해요. 지형 지물이 지금은 없기 때문에 지금 실내에서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있다고 감안하고 케이블 타이로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잇대 위에 새가 먹을 수 있는 물과 먹이를 놓습니다. 그릇은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무거운 그릇을 사용해요. 견과류, 씨앗, 곡류, 과일 등 새가 선호하는 먹이를 놓고 물은 신선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갈아주어요. 먹잇대를 찾아온 새들을 조용히 관찰해 보아요. 새들이 먹이를 어떻게 먹는지, 새가 물을 가지고 어떻게 마시고 목욕하는지를 보다 보면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먹잇대를 찾아온 새들이 어떤 새인지 정보를 찾아보고 스케치북에 새를 그리고 간략한 정보를 기록해요. 7월 성령강림절에는 그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던 도심 속 새들과 만나고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들과 같은 공간에서 살아 숨쉬며 연결되어 있음을 느껴보아요. 그럼 다음 달에 또 만나요. 안녕!